안녕하세요. 단드로잉입니다. 오늘은 한가위입니다. 가족들과 편안하게 따뜻한 시간 보내셨나요? 오늘은 음식 드로잉입니다. 추석이라서 추석 음식을 여러가지 그려봅니다. 그림에 사용하는 재료는 옆에 나갑니다. 펜과 컬러 마카를 사용하여 쉽고 간단하게 산뜻한 음식을 만들어낼 겁니다. 모든 재료의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카가 없으시더라도 마카는 어떤 재미로 그려가게 되는지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음식에 사용하는 색 선택은 수채화와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색을 수채 드로잉에 사용하여 음식을 그리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채 드로잉으로 조기구이의 그 야릇한 색을 무슨 색으로 표현하지 하고 궁리하게 되실 때 이 영상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화면의 오른쪽 옆에 영상 끝까지 사용하는 색을 알려드리는데요. 같은 마카로 갖고 계실 때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다른 마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칠하는 색을 잘 보시면서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오늘은 산뜻한 마카의 재미를 느껴보시는 좋은 경험의 시간 가지세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인 날만 같아라. 한가인 날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여 많은 음식을 마련하여 잘 먹고 즐거운 놀이를 하며 보내기 때문에 항상 이날 같았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소원을 의미하고 있는 속담입니다. 동국 세시기에는 한 과일을 가배라고 기록되어 있죠. 신라시대에 한 과일을 이르던 말입니다. 가배는 순수한 우리말로 가운데, 중간, 보름을 의미하는 단어죠. 한가위날을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풍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불현듯 성냥팔이 소녀가 떠오르네요. 덴마크의 동화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1845년에 발표한 동화입니다.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죠? 새해 하루 전날 밤 몹시 추운 날에 한 작은 소녀는 성냥을 팔려고 거리로 나옵니다. 혹독한 추위를 못 이기고 성냥을 긋습니다. 성냥불 속에서 화목한 집을 보기도 하고 돌아가신 할머니도 봅니다. 불이 꺼지면 할머니를 못 보게 될까봐 갖고 있는 성냥에 모두 불을 붙이죠. 그리고는 할머니와 소녀는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죽어있는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 소녀를 불쌍히 여겼지만 소녀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어떤 아름다운 곳을 보았는지, 얼마나 축복을 받으며 할머니와 함께 즐거운 새해를 맞이하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파르스름한 한기를 느끼게 하는 겨울의 음산한 밤 풍경이 눈앞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 동화는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작가가 그 시절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썼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아동 노동자들이 많았지요. 싼 임금으로 일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런던 거리에는 성냥팔이 소녀가 많았고 이렇게 죽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짧은 이야기는 단순한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상을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도 시대 고발적인 내용으로 동화처럼 씌워져 있습니다.
동화는 어렵지 않아요. 시와 비슷하게 함축적이고 간결하며 은유적입니다. 우선 글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글체가 감동이어야 하겠죠. 너무 잘 쓴 글이라는 겁니다. 비록 동화라도 다시 읽어보는 것은 좋습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감수성에서 벗어나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읽게 되는 것은 소중한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결말은 타자공헌입니다. 타자공헌은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최대의 불행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거라네. 아들러는 이런 현실에 대해 간단하게 대답했지. 나는 공동체에 유익하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통해서만 자신이 가치 있음을 실감한다고. 아들러의 글을 읽으면 참 쉽고 당연한 말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쉬우면 도전의식이 없어지는 것처럼 아들러의 내용은 그냥 지나치기에 적합해집니다. 가만히 주변을 보면 불행해하는 사람이 정말 참 많습니다. 행복과 어떤 항목이 상관관계의 그래프가 그려질까요?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요? 주변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보이세요? 늘 미소를 지으며 흐뭇해하는 사람. 무엇이 그 사람을 미소 짓게 하는 걸까?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타자공헌을 만들어가는 사람일 겁니다. 남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스스로를 기쁘게 해줄 줄 아는 사람. 교회 기도 시간에 늦어서 바쁘게 가느라 거리 구석에서 얼어가는 작은 소녀를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이 있다면 어떤 우리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지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은 신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기를 잃은 채 꾸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추석이면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시던 생전의 어머니 모습이 선합니다. 토란탕을 끓이시고 빨간 게장을 재우시고 나박김치를 담그시고 불고기, 삼색나물, 조기구이, 밑반찬, 식혜까지 참 푸짐히 준비하셨던 식탁을 떠올리니 올라오는 감정과 함께 침을 꿀꺽 삼키게 됩니다. 명절 며칠 전부터 홀로 준비 다 하시면 명절 당일 늦지막히 가서 열심히 감탄하며 먹어 제꼈던 옛 추석상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좋아하셨어요. 맛있게 먹어주러 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자식들을 다 출가시켰는데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좋은 거죠.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고 이제서 알게 됩니다. 지독히도 혼자이길 추구했던 젊은 시절에 어머니는 나의 삶에 없으셨죠.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 자식들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겠습니다. 그들은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풍성한 추석 음식을 그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동화를 기억하며 순수함을 잃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명절 음식 그리면서 순수함을 기억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숨겨져 있던 순수함은 지금보다 더 넓은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